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매주 화요일마다 제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이 남자.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늘 봐서 설레서 쫄깃쫄깃하냐고요? 아니요. 혹시 늦을까봐. 나 트라우마 생겼나봐요. 이 작가님. 네. 네, 이동영 작가님. 아니, 저번에 한번 늦었다고 이렇게 계속. 제가 양치기 소년입니까? 참. 보통 게스트분들은요,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창을 통해서 저한테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방송 진행하십시오. 근데 이 작가님은 그런 배려가 거의 없잖아요. 아까 왔어요. 아까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 도착했음이라고 카톡이라도 한번. 알아서 오겠지 뭐. 네, 좋게 얘기할 때 말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살짝 알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명재상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황희 그리고 간신 간웅이라고 불리는 한 명의 라이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작가님 평소에 그렇게 까시는 속된 표현으로 자, 오늘 그분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이 작가님. 네. 저랑 연극 보러 가실래요? 웬 연극이요?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저 연극 되게 싫어하는데. 같이 보러 가요. 나 이 작가님이랑 연극 너무 보고 싶어. 되게 싫어합니다, 연극을. 제가 저번에, 명계남 씨 연극 한번 초대받아서. 은하수를 아시나요? 그게 아니었고요. 그 전에 거.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닌데. 그 말고? 그 전에 갈튼.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야, 맨 앞에 제일 좋은 자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2시간 동안, 저 뒤쪽에 다 우리 팬들이었는데, 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더라고. 왜요? 정말 미치겠더라, 2시간 동안. 아니, 연극을 너무 힘들었어. 즐기시면 되잖아요. 물론 연극은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다리를 왼쪽으로 깠다, 오른쪽으로 깠다, 발장을 끼웠다, 풀었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아주, 난리가 났어. 이건 내가 처음으로 하는 데이트 신청인데 이렇게 거절하기? 있기 없기.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진짜, 이 작가님이랑 연극 보고 싶어서. 우리 봄도 됐는데, 데이트 한번 해요, 대학로에서. 바빠요, 솔직히 지금 2월 28일까지 책 써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자도 못 쓴 관계로 조금 밀었어요. 출판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지금 3월 오늘 며칠입니까? 4일입니까? 네. A4 용지로 5장 썼습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진짜. 거절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거절하나? 예. 바쁘다 그러지. 이런 나쁜 남자 같으니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요. 데이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네. 예. 맞네요. 이 시간에 꼭 소개해드렸으면 하는 연극이 있어서요, 제가. 예. 네. 그 데모크라시라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획하시는 분이요. 연출가의 부인이 여배우신데 그분이 이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누구신데요? 예, 김수진 배우라고. 그래서 검색씨. 또 얼굴 보려고. 굉장히 미인이셨고요. 예. 미인이셨고요?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예쁘신 분인데, 예, 꼭 이 작가님 손잡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예, 수진 씨 제가 거절한 게 아니고요. 이 작가가 뻔뻔스럽게 거절했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 좋은 연극이라서 우리 조합원 분들한테 50% 할인 혜택을 주시겠다고, 무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페 공지사항에 이제 홍보 관련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출력해서 오시는 분이거나 또는 저희 국민카페에 가면 조합원 카드를 만들어드려요. 그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께, 그러니까 조합원 확인이 되신 분들께 50% 현장 할인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수진 씨 죄송해요. 예, 저 이 작가님 손잡고 꼭 가고 싶었어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예, 영화배우 김수진 구글에 검색했더니
돌아가신 분이 나오네요. 그래.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연극 근데 제목이 조금 의미심장하네요. 데모크라시라니까. 그렇죠. 예, 데모크라시. 꼭 보셔야 할 연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 예. 예,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한답니까? 예, 3월 23일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전까지 제가 책을 끝내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딴 여자랑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난리 났네요. 문중전 까였다고? 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나키스님께서 오늘도 민비의 버금가는 논쟁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민비는 미화가 많이 됐잖아요 드라마로. 우리가 직접 봤잖아 그 드라마 또 뮤지컬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확 돼버렸거든요. 그게 선전 효과죠. 히틀러가 나치가 했었던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고 그래서 반발하시는 거고 황희정승 문제는 저 멀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그래 한번 스스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황희정승도 봐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황희정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으로 붙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어린 시절 위인전에서 네. 빼놓지 않고 그렇죠. 읽었던 얘기라고요. 누렁소 까망소 세종대왕이 집에 찾아갔더니 무슨 보리밥 먹고 있다고 몽석 깔고 앉아있고 개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린 무엇을 읽힌 거며 저는 또 뭘 보고 자랐나요? 다 사기 맞은 거죠. 그 부모들이 황희정승처럼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휴 그런 야합 협작꾼이 되려고 내불이나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큰일 납니다. 아이가 이 작가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이 작가를 닮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황희정승을 닮는 건.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민비 관련해서요. 그 논란이 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왜 일단은 이렇게 거세게 그것도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반응을 할까 보면서 되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멀었구나. 많이 부족한 거죠. 토론 문화 너무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멘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멘붕이 오면요. 화를 내시기보다는 자기가 정확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성숙된 문화가 아닐까, 시민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만약에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얘기들이 못 믿었다, 그리고 난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 하나 쫄았어, 지금. 끝나고 뭐 또 훅폭풍 예상될까 쫄아가지고 지금. 나 들켰나? 네, 들켰습니다. 지금 두 손까지 앞에 이렇게 꼭 쥐고 여러분 꼭 찾아보시라고. 그래요. 예. 자, 시작하시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실은 어제 이것도 어제 정한 거 아닙니까 주제를?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빨리 주제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녹음 중이었어요. EJ 녹음이 아니고 이 박사가 새롭게 하는 게 있어서 거기 제가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녹음 중이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문중전께서 정해서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딸랑 황희만 적어줬더라고. 뭐 라이벌인데 이 사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라이벌로 황희대 한 명에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언제 보냈어요? 어제 한 10시 넘어서 보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다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답장이 없길래 이상해서 아침에 원래 항상 제가 뭐 보내면 답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장이 없어 이상하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말이죠. SBS PD한테 보냈더라고. 그것도 딸랑 제가 원래 제가 문자 보낸 특성상 황희대 한 명에 요것만 딱 보내더라고. 그 PD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게 뭐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가 아까도 느끼셨겠지만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저 이런 대우 받고 있습니다. 국민TV의 중전마마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동형 작가한테 이런 대우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연애질이요? 웃기지 마십시오. 예. 그래요. 자, 오늘 가보면요. 그런데 항의 한번 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야, 예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하도 욕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것도 바로잡을 날이 올 거다. 그래요. 그럼 오늘 바로잡으면 되겠네요. 네. 자, 항의와 한 명에는 반세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몰생 연도가 반세기 차이 나는데 어쨌든 정권 중심 축에 서가지고 둘 다 이게 나라를 재단했다. 그런 재상들이었다라고 봐야지겠죠. 황희는 뭐라고 불렸냐면 조선의 제갈량이라고 불렸고요. 한 명에는 조선의 장자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쥐락펴락했다. 이런 분이고 장자방 하니까 또 갑자기 또 현대 정치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네.
이회창의 장자방이라고 불렸던 예. 윤여준 씨가 지금 또 안철수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고는 안 되지. 네, 이제 야권 통합 신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통신당 해야 되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작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윈윈이고 지금 뭐 안철수나 또 지금 저 민주당 대표 김한길 씨나 사면 초하거든 두 사람 다. 그래서 둘 다 살 길을 그렇게 해서 이거에 사실은 뭐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정책을 그런 어떤 전혀 밟지 않았죠. 갑자기 두 사람만 그냥 짝짝꿍해서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라는 건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하겠구나. 그게 정치거든. 그게 올바른 정치예요. 이거 이렇게 뒷방에서 이렇게 하면 올바른 건 아니지. 다만 환영은 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거대 괴물과 싸우려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연대해라 했기 때문에. 명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이 작가님께서. 아니 발 좀 지금부터 빼라. 그거 연대 안 한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계속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뭐 팟캐스트도 물론이고 뭐 다른 뉴스에 나가서도 늘 말했습니다만 안철수 신당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실패한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3당이 성공한 예도 없고 인물 한 사람 갖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서 단 한 석도 못 건지면 안철수 거품 확 빠지거든요. 그걸 이제 안철수 의원이 느낀 거죠. 느꼈고 또 현역 의원 2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도 스스로 느꼈을 테고 그리고 또 김한길 씨는 그럼 왜 그런 위기감이 느꼈나. 김한길 씨가 항상 말했던 게 있습니다. 선거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친노 다 나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기가 박살날 게 생겼잖아, 지금, 이번 선거 때. 그리고 역대 민주당에서 아주 최저 지지율이죠. 그래서 이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태에서 돌파구로 두 사람이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환영한다. 자세한 얘기는 EJ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 자세한 얘기는 EJ에서 하겠다 말씀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또 EJ로 많은 청취자층을 몰고 가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EJ에서는 라이벌 얘기 좀 하나? EJ에서요? 국민TV 얘기 좀 하나? 내 얘기 좀 하나? 국민TV. 아니, 그쪽 얘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TV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합니다. 내 얘기도 좀 자주 하고, 욕하지 마. 문화홍세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 박사랑 세상이 가끔 가다, 문화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죠. 지들이 알거든, 내가 어떤 놈인지. 그러니까. 저런 놈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니 불쌍하다. 이런 말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EJ 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조선의 장자왕이라고 불렸고요. 황희는 1464년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려공민당 시절에 탄생했고, 이에 반해 한명회는 아까 반세기 정도 차이, 50년 정도 차이 난다 그랬는데, 1415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흔히 하죠.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황희가 말이죠. 총 합쳐서 24년간 이 정승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황희하면 정승이 따라붙는 거겠죠. 특히 영의정만 18년 했으니까 최고의 재상자리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충분히 권력 중심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환명회는 1462년에 처음 재상에 오릅니다. 우의정에 올랐는데 그 이듬해 좌의정, 3년 뒤에 영의정까지 올랐고, 내려왔다가 또 영의정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영의정 올라갔다. 결국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4대에 걸쳐서 정치 중심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조의 사돈이기도 했고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었죠. 한명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한명회. 역시 황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후대의 평가는 정반대다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 위인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황희에 대한 위인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명재상으로 나라의 부강병 태평성대. 황희가 활동했던 시기가 태평성대는 맞았죠. 세종시대였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또 청백리의 대표주자. 이렇게 기록되어진 반면에 한명회는 모사에 능하고 권력을 탐하고 아첨꾼이었으며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고 부를 축적했고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집안에 첩이 넘쳤다. 그런 권력 지향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평가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황희가 정말 청백리의 대표 주자인지, 혹은 한명회가 권모술수에만 능했던 사람인지, 이번 편도 한 편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꼬라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명회에 대해서는 드라마가 여러 번 제작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한명회, 그렇죠. 네. 이름을 걸고 나온 드라마들이 꽤 많았고, 그런 반면에 황희정승은 그 이름을 걸고 나온 드라마는 없었어요. 그가 직접 주인공이 된 케이스는. 그게 뭐냐면요. 사실 황희는 이 왕권을 강화하게 하려고 그러던 왕들이 어떤 황희를 이용한 측면이 많아요. 이용한 측면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신화 행세를 한 거죠. 근데 한명회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건 한명회죠. 또 태어날 때부터 뭐 칠삭둥이 태어나가지고 뭐 젊었을 때 고생하고 뭐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걸 인물을 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인물이요 보통 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면 그래도 좀 인자하고 후덕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한명회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에 그 한명회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다 하나같이 약간 못됐게 그렇죠. 표독스럽게 그려졌죠. 네, 매섭게 모사스럽고 수염도 꼭 위로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뾰족 삼국지로 비유하면 조조 같은 그런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추럴 팔레트님께서 저번에 EJ에서 이 작가 늦어가지고 이 박사님이 엄청 뭐라 했다고. 그거는 이제 너 이거 국민TV에서 제가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EJ에서 이 박사가 까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면요. 어쨌든 출발부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황희가 말이죠. 14살의 어린 나이에 음서제도로 인해 특혜를 받아서 벼슬을 한 것과는 달리 한명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 과거 시험에 낙방하면서 좌절을 맛봤다라고 합니다. 자, 음서제가 뭐냐면요. 요즘도 있죠, 음서제도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 아들은 자동으로 그냥 벼슬을 얻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당시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신라시대도 있었어요. 신라, 고려 쭉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이게 바로 음서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귀족노조는 어쩌니, 조선일보에서 막 그렇게 EJ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미를 안 주려면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 지금 노조에서 노조 간부하면서 그 아들 자동으로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회사에 따라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순직한 경우에 그 가족을, 유가족이 먹고 살게 해주기 그 위해서.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죠.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상관없다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업고시를 없애지 않습니까? 네. 없애고, 뭐죠? 로스쿨. 이게 현대판 전문대학원. 현대판 음서제도예요. 그렇죠. 돈 있으면 들어간 거든. 왜냐하면 등록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촌에서 시골에 태어나서 가진 거 없고 갖고 있는 건 딱 머리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그런 시절 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무연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말 가난해.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난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 이제 지났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죠. 못 났죠. 이제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점 닫힌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보면 말이죠. 지금 서울 우리 사회가 아직 학력세대 사회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나오면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아우토반이거든 인생. 그런데 서울대를 나온 사람의 한번 졸업한 사람 혹은 입학한 사람 출신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개가 강남입니다. 그렇죠. 외고, 과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음서제도지 뭐가 음서제도예요. 이건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짜 프랑스처럼 고치면 되잖아요. 국립대학교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번호로 매겨버리면 돼요. 그럼 되지. 1대학, 2대학.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뺑뺑이 돌리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그 전문 분야에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교육계획 자체를 이제 경쟁 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을 바뀌어야겠죠.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근데 저희 미디어 협동조 국민TV는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원할 때요. 학력이나 이런 걸 전혀 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몰라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전혀. 좋은 거죠. 예, 정말로. 예. 뭐 얼굴 보고 뽑습니까? 여자는 그런가? 아나운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꿈꾸는 서울님. 서울대는 인생의 아우터반인데 이 박사는 왜 그럼? 특별한 케이스도 있죠. 늘 예외는 있습니다. 어디 가나. 늘 어디 가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어쩌네요. 제가 봤을 때 이 박사는 왜 그러냐면요. 이 작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걔는 다 만나서 인생 핀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친구 잘못 사귀면은 큰일 난다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골방에서 그냥 치즈는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서제도로 특혜를 받아서 벼슬을 시작했고,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말이죠. 음서로 벼슬을 시작했다는데, 황희가 얼자 출신입니다. 얼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날 서얼, 철폐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분제도 차별해야 된다. 이게 서자하고 얼자하고 합친 거를 서얼이라 그러거든요. 서자는 뭐냐면 우리 흔히 뭐 첩에 이게 자식 서자인데 얼자는 뭐냐면요. 이 첩 중에서도 신분이 낮은 노비 이런 게 얼자. 그러니까 뭐예요? 황희 얼자 출신이냐 그러면요. 거의 뭐 아니 조선 시대는 서자도 출세를 못했는데 얼자가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희한하게 이 양반은 이렇게 재상까지 했다.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황희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얼자인지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야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록에도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40권 10년 6월 25일 첫 번째 기사를 보면요. 황희가 박용 등의 문제로 사직을 아뢰거나 윤허하지 않자 굳이 사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용 등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뒤에 가서 황희의 잘못을 쭉 얘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황희가 이제 박용의 아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세종이 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하여튼 그 박용 사건을 쭉 적으면서 실록은 박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희는 황이겠죠. 판강릉 부사 황군서의 얼자이었다. 김익정과 더불어 서로 잇따라 대사원이 되어서 둘 다 서로의 금을 받았으므로 서로란 중한테 뇌물을 받았던 얘기죠. 당시에 사람들이 황금 대사원이라고 하였다. 또 난신 박포 아내가 죽사년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러 날 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 박포 아내가 황희 장사한테 숨어 들어가갖고 둘이 간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하겠고. 어쨌든 이렇게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군서의 얼자이었다고. 그런데 이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박포의 아내하고의 간통 문제 이 문제하고 또 쭉 나오는 노비를 뭐 어쩌고 이런 문제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언제냐면 단종실록을 만들 때 그랬습니다. 정인지, 황보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실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모함이다. 그래 안 그래? 그저 9명 있었거든요. 그렇지. 모함이야 그거. 야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야 너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거 모함이지.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다만 거기서도 이 얼자 출신인 거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얼자라는 건 확실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하여튼 거기 단종실록에 김종서가 뭐라 했냐면요. 박포의 처 사건은 규문 안에 은밀한 일이니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썼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토론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황희가 얼자였던 것은 황희를 비호했던 정인지 황보인 김종서도 황희가 황군서의 얼자라고 한 것은 일찍이 그런 말이 있었고 본인이 나는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얼자 출신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황희가 얼자 출신이었고 또 실록에 많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화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계속 막 파직시키고 다시 불러들이고 이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태종, 세종 이대를 걸치면서 오랫동안 재상 자리에 올 수 있었냐? 이건 역시 세종이 신분이나 도덕성보다는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성계하고 채용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장영실도 좋은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정치적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관료들이 황희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권을 취하려했고 이게 이제 황희를 신하로 기록되어지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러면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왜 조선 초의 관료들이 황희를 전면에 내세웠나? 그가 파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이 없었어. 왜? 우리가 그 두문동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두문불출. 나머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위를 찬탈하고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찬탈하고, 전국의 식자들을 불러모았을 때, 나는, 칼을 거꾸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두문동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불출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이 나왔다.
그중에 한 명이 황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만에. 네. 네. 2년 만에. 그래서 황희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황희가 1등 공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신이 아니야. 조선을 그렇죠. 건국하는 데 있어. 네. 그러니까 파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때까지는 황희가 뭐 강직했다. 이랬기 때문에 홀로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유, 일본어 사용하다가 그 난리를 쳐놓고. 괜찮아. 네. 제가 늘 말하잖아. 영어를 쓰면 되고 왜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자. 아니, 영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좋죠. 다 쓰지 맙시다. 그래서 네. 제가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폈습니다. 그래요. 쓰고 이 작가님 욕 먹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특기죠. 네. 자, 그래서 왕은 이런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희를 중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네. 어렵습니까? 난 이해했는데. 이해하셨고요. 왕은 왜냐면은 혼자 있는 1등 공신이 아닌 저 사람을 불렀어야지만은 그 신하들이 관료들이 힘을 같이 못 합치는 거죠. 당연하죠. 파벌 중에 누군가를 등용을 하게 되면은 왜 나는 그 공을 덜 인정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반대쪽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정신 사납죠. 그리고 마찬가지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도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황희를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왜냐면요. 당시 명나라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명나라가 태조? 주원장? 하여튼 나라를 세우고 말이죠. 이 양반들이 재상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권이 아닌 왕권으로 통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당연히 조선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뭡니까? 명나라가 재상이 없어졌네? 그러면 우리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자기들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힘없는 소위 혼자 있는 황희를 앞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황희를 이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우리 관료들은 다 이렇게 황희처럼 명제상이고 청백리고 이런 거에서 이게 바로 뒤에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실학자들도 다 황희를 이렇게 좋게 써준 겁니다. 실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역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조선 공부하시면서 중국 역사 공부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서 한 20권 읽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삼국지 읽었어요? 꽤 됐죠? 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읽은 거는 한 5, 6년 되겠네요. 제가 사실 매년마다 읽었거든요? 매년마다 한 번씩 읽었는데, 한 5년 정도 읽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삼국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 하여튼, 별별 거 다 읽었는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요, 중국 역사가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었던 거고, 삼국지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일본 전국시대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 전국시대 책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거기도 삼국지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역사서는 다 재밌는 거죠. 어쨌든. 네. 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항상 저희가 조선 얘기할 때마다 조선이 제일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중국 얘기 연결해서 너무 잘 하시길래 그게 궁금해서 예. 다 주워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황희는 양쪽에서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는 이용당이 아니고 이 양반도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막 활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그렇죠.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 황희를 엄청나게 아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상소문 올라오고 황희 파직해라. 저런 인간을 왜 쓰냐. 그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 파직시켜놓고는 또 불러올리고 또 파직시켜놓고 하는 말이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황희한테 가서 물어봐. 파직됐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이 자꾸 하니까, 신하도 나중에는 포기하기까지 가는, 그렇게 아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맹신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 정도로 아꼈을 정도면은 정말 뭔가 뛰어난 게 확실했나 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건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대단히 뛰어난 그 왕한테는 대단한 뛰어난 신하였으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줬겠죠. 세종이 황희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경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갖추었다. 그대의 정책은 1만 가지 사물을 종합하기에 넉넉하고 덕망은 모든 관료의 사표가 되기에 족하도다.
아버님이 태종이겠죠. 과인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서 정승되기를 명하였다. 모든 시책은 다 경의 보필에 의지하였도다. 어찌 뜬소문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뜬소문을 했던 것이 이제 뇌물받은 사건이고 황희가 이제 난 그런 뜬소문 때문에 이제 소문이 너무 심해서 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종이 이렇게 말하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고 뭐 이렇게 신하들 다 사표고 내가 엄청난 사람인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말렸던 내용이 이제 실록에 실린 거거든요. DJ한테는 이렇게 황희 같은 신하가 있었을까요? 노가비형 있잖아요. 노가비형 DJ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지만 왜 DJ는 사실 단죄할 때는 확실하게 단죄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내칠 때는 확실하게 내치신 분이고. 그래서 노가비 형이 그래서 스스로 그냥 권력 욕심 안 부리고 DJ 대통령 되고 나서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 뭐 이러고 그랬죠. 그런데 8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설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재판에서 무죄가 됐니 그랬는데 하여튼 노가비 형은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 작가님한테도 이런 분이 글쎄요. 예, 글쎄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뜬소문 때문에 막으려고 했던 게 뭔지, 또 황희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다 덮어지고 명제상인의 청백리의 그런 뛰어난 신하로 또 뛰어난 선비로 우리 역사에 그려져 있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가 처음 탄핵을 당한 게 1422년 2월입니다. 2월에 사관원의 지신사 허성의 상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소관 이렇습니다. 황희는 일찍이 제보되어 난역의 죄를 거짓으로 다루었고 위에서 묻는데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방으로 내쫓기만 했다가 다시 서울로 불러올리니 온 나라 신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종이 야 그만 읽어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희 욕하는 거 싫은 거야 이 양반은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난역의 죄를 거짓으로 다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황희가 말이죠 양녕대군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좀 웃긴 게 황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항상 이상한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항상 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방원하고 이방석 붙었는데 이방석한테 붙고 창녕이랑 충녕이랑 붙었는데 양녕이랑 충녕이랑 붙었는데 양녕이한테 붙고 계속 그런 짓을 해요. 그 뒤에도 또 계속 나옵니다만 그랬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대파들이 계속 기용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어떤 처신술 줄타기가 대단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요, 왜, 이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큰 인물이 되려면은 적과 악운이 너무 분명해서 적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황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적들이 있었을 텐데, 반대파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가능한가? 실권자한테 눈도장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실권자한테. 우리 김기춘 실장 보십시오. 반대파들이랑 설치든 말든. 실권자 대통령한테 눈도장 받으니까 그냥 쭉 가잖아요. 권력의 중심에서.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해되면서 참 씁쓸해지네요. 네. 아니, 그 양반이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죠.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21세기에 어떻게 비서실장이 되냐고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근데, 이 첫 번째 구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시각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자, 두 번째 구설에 오른 게 1425년 황희가 겸직 대사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남원 부사 이간으로부터 유지 알롱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알롱이라는 게 이제, 수레나 마차에 쓰는 우산 같은 그런 거요. 그런데 그거를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구설에 올랐고요. 그 이듬해 1426년에 남원 부사 박희중의 부정을 눈감아 주었다고 해서 사한부의 탄핵을 받아서 직무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3개월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이거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 박희중의 부정을 눈감고 봐줬다는 거. 이게 정확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탄핵을 받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와이로 뇌물에 의한 뇌물 받고 이렇게 봐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직무정지를 여러 차례 당했음에도 승승장구해갖고 오히려 직무정지 당한 그 이듬해 좌의정이 됩니다. 그 나쁜 짓 저질렀는데 계속해서 세종이 올려주는 거야 벼슬을.
그러면서 세종이 말이죠. 모친상을 당한 황희에게 곡식 50석과 종이 100건 등의 부조를 했다. 이렇게 특별히 고기도 줬다 이랬는데 원래 이 세종이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이제 고기 나눠주는 건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아니 고기 안 나눠줬다니까요. 자기만 먹었다니까 고기를. 세종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근데 이거를 황희한테 나눠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저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워낙 잘 먹거든요. 근데 제 제일 친한 후배가 고백하던데 저는 언니가 저를 정말 친동생으로 생각하는구나를 그때 느꼈다고. 먹는 걸 나눠주는 데서 느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나눠주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이렇게 세종이 사실 과전도 나중에 그 과전 뺏겼을 때 과전도 돌려주고 이렇게 쌀도 주고 그랬는데 뭘 먹을 게 없어서 간장을 찍어 먹고 보리밥을 먹고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뭐 황희의 딸이 뭐 속옷이 없어서 평생 속옷 한 개로 살았다느니 그 말이 되냐고. 어디서 구라를 쳐도 말이죠.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위인전에 기록을 하니까 우리나라 애들 그걸 읽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위인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위인전을 쓸 때 위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나. 꿈도 막 하여튼 이상 용꿈이 막 용이 맞아요, 막 맞아요. 이 뭐 태몽이 말이죠. 무슨 별이 뭐 달이 뜨고 뭐 해가지고 뭐 별 희한한 태몽부터 그렇게 떠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뭐 3살 때 뭐 천자문을 띄고 뭐 소학의 대학을 읽고 뭐 그러면서 뭐 16세 때 과거에 급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어린이들 읽었을 때 나는 안 돼. 난 안 돼. 나는 평범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뭐 그럼. 특별히 나를 낳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접근을 못 해요. 네. 그런데 외국 전기 봐요. 링컨은 맨날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뭐 선거 떨어지고 에디슨은 멍청해가지고 뭐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낙제아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위인전 다 있다고야. 그것도 정말 사실이 그랬다면 몰라. 다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동영 작가가 나중에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망을 저런 사람이라니. 저런 사람이라니. 아니 그걸 또 캐치하셨네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그랬고요. 또 2년 뒤 또다시 탄핵을 당합니다. 이제 좌의정이 되고 나서 또다시 탄핵해서 이제 의금부에 갇힙니다. 의금부에 갇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정승을 의금부에 가둬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또 황희의 그런 황희가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좌의정 황희뿐만이 아니고 우의정, 맹사성, 형족판서, 서성까지 다 연결돼. 다 처벌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 바로 황희의 사위 서달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황희의 친구 맹사성 또 서달의 아버지 서선 전부 다 연결돼가서 똥구통에 뒤흔든 그런 사건인데 그걸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선이라고 있죠? 네, 형조판서. 네, 형조판서. 이방원하고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했다. 동문수학했다. 네, 동창이야. 동창이고 우리 거란족하고 뭐 했던 그 서희의 12대 손입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양반이 조선 최초의 가거급제자라 그래요. 오. 예, 최초의 가거급제자입니다. 근데 이 서선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서달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서달. 네. 이 서달은 어디에게 장가갔나? 황희의 딸한테 장가갔습니다. 황희에게 딸이 한 명 있었죠. 속옷 하나. 아들 셋 있고. 아들이 다 개차반이고요. 네. 글쎄 뭐 딸은 모르겠네요. 딸 한 명 있었던 아들은 걸로. 다 개차반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서달은 황희의 사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느 날 서달이 자신의 모친, 황희의 사돈이겠지? 자신의 모친을 모시고, 아산온천. 지금 아산온천. 충청도 있죠? 충남입니까? 충북입니까? 네, 아산온천을 가던 중에. 충남 아산. 네, 충남 아산. 지방 아전이라는 것은 뭐 향리, 그러니까 좀 벼슬 낮은, 지방 아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전이 서달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갔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에 서달이 화가 나가서 이 아전을 폭행했습니다. 폭행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아전, 표윤평이 왜 그러냐? 무슨 죄가 이 사람을 때리냐 해서 이를 말렸다는 얘기죠. 말리니까 서달이 표윤평도 폭행을 합니다. 근데 표윤평이 얼마나 맞았는지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달이 술 취한 척하며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놈 저거 지 죄 무마시키려고 술 취한 척한다. 그러면서 더더욱 폭행을 가해가지고 결국 표윤평은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서달이 데리고 다니는 종들에 의해서 했겠지만 때려 죽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표윤평의 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달이 누굽니까? 당대의 실력자 황희의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관가는 이 사실을 숨기고 황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달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죠? 요거 말이죠. 우리 하나의 김승현 회장 아들 보복 폭행 사건 했을 때요. 그럴 때 파출소 순경들이 신고받고 왔어요. 네.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서 그냥 갔잖아요. 그냥 가고 그 전 경찰청장한테 김승현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봐달라 넘어가달라. 그래서 그 경찰청장이 현 경찰청장에 전화해가지고 야 넘어가자 이랬던 사건이거든. 그런데 기사가 나면서 터진 거죠. 안 그랬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 맞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거지. 기자가 이거 냄새 맡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에 이제 서달의 살인 사건인데요. 그러면 청백리 황희정승이 어떻게 자신의 사위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아산 온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말이죠. 당시 우의정 맹사성의 고향입니다. 또 맹사성은 황희의 베스트 프렌드죠. 엄청난 절친이시라고. 절친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희가 맹사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이거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 관할 구역이니까 야 사성아 너 저기 관아 잘 알지 거기 네 고향 아니야 가서 좀 우리 사위 좀 얘기해줘 이랬겠죠. 그래서 맹사성이 편지를 써주는 거죠. 관아에다가 내 친구 이번에 그 서달 사건 있지 내 친구 황희 우리 친구 희애 저기 사위인데 잘 봐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친구한테 청탁을 했고 친구의 부탁을 받은 맹사성은 담당 관청인 아산 현감에게 잘 수순해달라고 서신을 보냈다. 맹사성의 고향이기 때문에 맹사성의 끝발이 잘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참정승님이 최고 아닙니까? 조선의 최고 지금으로 따지면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양반이 말이죠. 일개 경찰서장한테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진짜 연고주의를 어떻게 해버려야지 진짜. 저는 이 작가님 자꾸 우리 동네 선배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예. 나중에 그러지 마요. 제명 연기가 나오라 그래요. 안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이의제에서 불러만 준 다음에 인터뷰하실 의향이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면서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 냠냠님께서 충남 아산 득산동 조합원 원영웅입니다. 아산 인구 이번에 30만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꼽 인사 드리고요. 예. 충남 아산. 이번에 인구 3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합원 많이 모집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지방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지역. 네, 지역 인구. 서울공화국 이거 진짜 없어야 된다 이거. 그렇죠.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예. 대중형이나 우연히 정말 추구했던 꿈도 지방 등권, 수평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다들 그래서 수도도 옮기려고 그랬던 거고 그걸 그런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 보호하려고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결사 반대했으니까 쓰레기들. 에휴. 그래서 이번에 나라를 위한다고.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 선거에서 여러분 잘 뽑으셔야 돼요. 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관여를 합니다. 쭉 얘기해 볼게요. 서달의 아버지 아까 형조판사 서선도 아산 현검을 찾아가서 야, 걔 내 왜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청탁을 시도했습니다. 또 서선의 사위, 그러니까 서달의 매형이 되겠죠. 이 양반이 대흥 현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도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각종 로비를 하게 된 거죠. 자, 우선 사건이 터지니까 감사 조계생이 조순과 이수광을 시켜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기 보고에 일단 서달이 황희의 사위인지 몰랐기 때문에 초기 보고에 서달의 죄가 중하다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신창 현감 곽규가 그 보고서를 갖고 기초로 해서 보고서를 써서 조정으로 올립니다. 올라갔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서달의 그 매형인 대흥 현감 노호가 뒤늦게 이걸 알고 쫓아가서 이 보고서를 가로채는 거죠. 올라가면 끝장나니까 보고서를 가로채고 또 서달의 친척이 강윤이라고 있는데 이 강윤은
피해자 표운평의 집을 찾아가서 사건 무마를 종용합니다. 이건 뭐야? 피해자 협박이 되겠죠. 협박 앤드 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표윤평의 형 표몬박이 광윤에게 뇌물을 받고 하부서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랑으로 하부서입니다. 그냥 오케이 넘어가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처음 조사했던 조사관 조순과 이수광이 이 양반들도 로비를 받아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죠. 보고서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다시 써서 표윤평을 죽인 것은 서달이 아니라 서달의 종이었다고 보고서를 조작합니다. 보고서를 조작했고 결국 이러한 권력자들의 피해자 회유, 청탁, 로비, 상소문 조작. 이거 상소문 조작은요. 왕한테 올라가는 게 상소문이거든요. 이걸 조작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역정목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노력 등을 근데 보십시오. 회유, 청탁, 로비. 이거 다 요즘 시대에 그대로 쓰이는 말 아닙니까? 저는 또 하나의 약속하고요. 그다음에 군 의문사 이런 거 뭐 오버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군대가 정말 이번에 군대 사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의문사 평균 1년에 100명이 넘게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요 99% 자살이에요. 뭐 터지면 자살이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나? 왜? 지들이 이제 진급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자살로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투명하게 제3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자기 관계되는 군에서 다 수사를 하니까. 가장 은밀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곳이. 이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저도 사실 당한 적이 있어요. 사건 터지면 구타 없는 걸로 해. 위에서 나오잖아.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해. 다 이렇게 애들 불러갖고 조작한다니까. 너 하나로 인해서 우리도 피곤해지고 그렇죠. 야 이거 골치 아파진다.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근데 이게 사실 군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여성 성희롱 문제나 성폭력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사내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어도 불러서 회유하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일제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군문하고 또 그런 게 또 남성 여성 차별이고 그런 거겠죠. 그 심지어 여기자가 검사한테 성추행 당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아깝네요. 아니 우리 분명히 60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옛날 얘기가 우리가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냐면요. 현재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자.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꾸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욕하는 이 사람들이 시대가 훨씬 지나서 황희정승처럼 본받아야 될 인물로 둔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공만들이 자꾸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승만이 뭐 국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초대 대통령. 그러면서 광복절이 아니고 건국절을 바꿔야 된다고. 이것들 다 뭡니까? 이거 다 역사 조작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몇백 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도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뭐 여운형도 빨갱이고 뭐 다 빨갱이지 뭐.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김원봉도 빨갱이고 다 빨갱이야. 뭐 어떡한 빨갱이야. 이런 우리 사실 제가 이제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김원봉 여운형 했는데 거의 우리 풀에 거의 한 7-80%가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작된 역사, 숨겨진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왜곡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 방송을 하는 거고, 방송하면서 자꾸 현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계속 그런 거죠. 뭐. 네. 그러니까 황희정승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서달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서달의 종들이 저지른 것으로 조작돼서 서달이 풀려나고요. 서달의 종이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하셨군요. 꼬리 자르기죠. 이렇게 청탁과 로비를 하면서 관련 서류는 조작되었고 이 조작된 서류가 그대로 세종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누굽니까? 그래도 조선 최고의 명군 아닙니까? 그럼요. 현명하신 분이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탁 보고 아는 거야. 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이건 니네가 올린 서류 좀 이상해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봐. 역시 명군이야. 서류를 보고 사건이 이상하다고 판단된 세종이 즉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걸 지시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은 서류 한 개 딱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작했는데도 서류 하나 딱 보고 야 잘못돼서 다시 해 이랬는데 우리 근혜 누나는 이 조작된 게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외국 언론에도 나오고 다 보고서도 나오고 재판에서 기록이 다 나왔는데 그거 보고서도 내가 한번 댓글 갖고 대통령 된 거 알아요? 이러면서 지금 재수사는커녕 수사를 맡고 있잖아요. 이러니 비교가 되지. 조선 최고의 성군, 대한민국 최고의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냥 나가십시오. 저도 주어는 없어 그냥 악까지만 했습니다. 악까지 했다고. 예. 딱 비교되네요. 두 사람이 딱 비교되고. 자. 그래서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파면. 야, 이 파면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또 예. 형조 판사 서선 아버지지 서달의 아버지 직접 회수. 야 갖고 와. 저 벼슬 내림 갖고 와. 이렇게 됐고 형조 참판 신계 대사원 조계생 형조 좌랑 안승선은 귀양 갖고 아산 현감 이승왕은 장 100대의 귀양 직산 현감 이운 목천 현감 윤한 전지 직잔 현사 조수는 장 100대의 3년 노역집 벌금 서달의 매형 대응 현감 노호는 장 90대의 2년 6개월치 벌금 서달의 친척 신창교 또 강윤 신창교도 강윤하고 신창현감 각규도 장 100대의 3년 노역에 처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관계됐던 충청도에 있는 그 현감 싹쓸이 다 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그냥 장 90대 장 100대 이러지 않습니까?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장 100대. 예. 예. 뭐 다 그냥 엉덩이 다 터지고 네. 거의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실 독이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죽는 경우도 많고 이것만 보면 사필 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장 이런 거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봐. 잘못을 저지르면 장으로 다스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땐 장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데 억울하게 이 작가님 아까처럼 그래서 방송하다가 끌려나가서 장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못 판결을 내린 판사 검사들 밝혔지만 장을 지들지를 맞아야 돼. 그래야 그런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강기훈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무죄로 판결했는데 어디 지금 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들이 다시 그거를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고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 그 친지들의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삶을 그렇게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시 한번 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법조인 뽑을 때 인성검사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주장합니다.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 싹 사라져요. 왜?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으면 검찰총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눈치 봅니까? 안 본다. 국민 눈치 본다고. 근데 지금은 전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수사에서 제 배제해. 이러면 배제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검찰의 목줄을 국민이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는지 몰라. 아유.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 지금 야당도요. 지들 여당 될 때 생각해가지고 이거 합의 안 해주는 거거든. 어느 천년에 여당 할래, 니들. 그따구로 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 작가가 하는 모든 말들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해 자신이 직접 한 말을 들려주면서 네.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추럴파라님께서 사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장 맞으려고 그랬는데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누워있네요. 저 상태에서 장 맞으면요. 죽지요. 막 다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4시로 바로.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시나 봐요. 중요한 댓글은 안 읽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 서달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형이죠. 사형해야죠. 조선 법에 사람 죽이면 사형 아닙니까? 그런데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서 곤장 100대와 삼천리 귀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으로 이렇게 뇌물 뿌리고 로비하고 협박하고 했던 자기 사위 살리려고 이렇게 부조리를 저질렀던 황희가 파면된 지 한 달 만에 복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정의는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 맨날 다른 신하들이 항소 올리고 상소문 올리고 전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맨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세종이 보살핌이 없었다면요, 황희는 진작 잘려도 잘렸어야 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방금 말했던 이 서달의 살인사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유. 뇌물은 뭐, 심심하면 받았어. 뇌물은 심심하면 받았고, 또, 아까 뭐 앞에서 언급했었던 간통 문제. 예. 간통 문제에다가 뭐, 청탁에다가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쭉, 이어지게 하고. 다만, 이 실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황희가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뒤에 얘기했던 아까 전에 김종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또 다른 기록들 보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풀려진 감이 없지는 않아도 분명히 황희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스캔들을 일으킨 건 엄청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황희가 정승이 우리가 자동으로 황희하면 정승, 또 청백리의 표상. 근데 청백리의 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야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청백리의 표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황희가 초가집에 살았고, 일단 그건 말이 안 돼. 초가집에 살았고 노비가 없었다. 종이 없었다 그랬는데, 또 종이 뭐 하나 있었는데 뭐 종의 자식이 뭐 노비의 수염을 뜯고 놀았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승을 18년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려온 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녹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황희가 뭐 초가집에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황희 집에 딸려 있는 노비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다 못 살아가지고 자기 집 밖에서 또 살았다 그러는데, 그 많은 노비는 어디 두고 그럼 뭐 초가집에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세종이 뭐 황희 집에 들렀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불쌍해서 눈물 흘렸다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청백리의 표상으로 이제 알려진 거죠. 다 그러나 이거는 구전된 거고, 사실 뭐 야사가 꼭 틀렸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꼭 맞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네. 자, 저희가 오늘 황희에 대한 얘기만 하는 바람에 한명회에 대한 얘기를 거의 시작도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짧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다음 주에도 우리 일찍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